오늘 세 번째 헤드라인 열어보시죠. 자, 일단은 저희가 이 증시 훈풍 깜깜무소식이다라는 헤드라인을 한번 걸어봤는데 강달러 기조 전환 기미가 관측이 되면서 이게 이제 약달러 현상이 좀 나오고 국내 환율이 굉장히 큰 폭으로도 하락을 하는 모습이 나와줍니다. 그래서 또 우리가 투자의 색깔을 아예 바꿔야 되나? 근데 그 전에 이제 그 강달러로 수혜를 받던 수출주들 있잖아요. 그런 리스크들을 이제는 생각을 해봐야 되나? 그런 생각도 좀 들더라고요. 저는 개인적으로는 그렇게까지는 우려를 하지 않는 부분이 우리가 1,400원대 뉴노멀 시대가 왔다라고 이야기는 했지만 그전과 비교를 했을 때 그전의 수준보다도 여전히 좀 높은 수준이기는 해서 그리고 우리나라가 수출주 관련돼선 만약에 판매가 안 되는 쪽이 아니라 뭐 삼양식품이라든지 이런 기업들의 식품 뭐 이런 부분들을 봤을 때 굉장히 판매가 잘 되거나 굉장히 수주가 높은 기업들에 있어서 우리가 거기에 플러스적인 요인으로 원달러 환율 상승이 앞으로 실적에 더 큰 도움이 될 것이다라는 부분이었지 무조건 원달러 환율 상승이 있기 때문에 이 기업을 봐야 된다는 것은 아니었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그 기업들 자체가 워낙 본업을 잘하고 있었는데 수출 쪽에 강점을 갖고 있다 보니까 거기서 플러스적인 요인으로 굉장히 큰 요인이긴 하지만 그게 플러스적인 요인이었지 무조건 원달러 환율이 올랐기 때문에 수출주를 살아난 건 아니었고요. 수출하는 기업들 정말 많이 있었지만 그중에 올라갔던 기업들은 또 약간 집약적으로 선택적으로 올라갔던 것 같아요. 예를 들어서 식품주만 본다 하더라도 삼양식품이 물론 원달러 환율 관련돼서 수출주, 수혜주로 부각을 받기는 했지만 불닭볶음면의 판매가 엄청나게 간다라는 게 그 기저에 깔려 있었고 그렇게 반대로 생각했을 때 그럼 농심이라든지 이런 기업들도 원달러 환율에 대한 수혜를 봤었어야 되는데 또 실적을 막상 오픈을 해봤을 때는 판매 자체가 별로 되지 않으면 원달러 환율에 대한 수혜도 또한 또 받을 수 없는 부분이기 때문에 시장에서는 수출주에 대해서 그런 우리가 원달러 환율에 대한 수혜를 볼 수 있다라는 이런 어떤 뭐 프레임이라고 하기엔 좀 그렇지만 플러스적인 요인으로 굉장히 크게 본 부분이 한다고 하더라도 저는 판매가 뒷받침되는 종목군들은 이제 수출주는 끝났다라고 보기에는 업황만 준다고 한다면 저는 충분히 매력도 있다라고 보고 있고요. 뭐 오히려 반대로 우리가 수출주 중에서 자동차라든지 이런 쪽은 지금 업황에 대한 우려가 있다 보니까 여기서 플러스적인 요인으로 원달러 환율이 하락을 하면 역시나 수출주, 자동차 위험하다. 또 이런 시나리오가 나오지 않나라고 생각이 들어서 이거는 하나의 좀 시나리오적인 부분들도 없지 않아 있다라고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네. 일단은 저희가 이 뉴스를 다룬 이유가 간밤에 이제 FMC 회의를 좀 소화했던 시장이었는데 일단 동결이 나왔고 동결을 다들 예상을 했으니까요. 근데 동결 이후에 달러가 재강세 움직임을 보인다 이런 뉴스가 또 시장에 나오더라고요. 근데 이게 그렇다고 해서 완전 강하다라고 보기에는 조금 무리가 있는 것 같아요. 지금도 1,400원 아래로 환율이 거래되고 있어서 강달러 현상이 다시 올 수 있다라고 보실까요? 단기적으로라도? 변동성은 좀 있을 수는 있을 것 같아요. 지금 이제 여러 가지 변동성이 계속해서 유발될 수 있는 그런 상황들이 연출이 되고 있는데 어저께 FOMC 회의만 본다 하더라도 지금 미국의 뭐 고용이라든지 이런 부분들 상당히 견조하다라는 이야기를 또 한 번 파월 의장은 확인을 시켜주면서 또 이야기를 했던 게 관세에 대한 영향이 일회성이 아니라 언제까지 좀 갈지도 모르겠다라는 이야기를 하면서 환율의 흐름 자체가 좀 약간 변동성을 크게 유발시킬 수 있는 이야기들이 많이 나왔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고 최근에 아시아 통화가 또 강세를 보였었어요. 뭐 대만도 그렇고 막 아시아 통화에 대한 강세 흐름이라든지 이런 것들을 봤을 때 여전히 또 달러 강세에 대한 부분들을 우리가 배제할 수는 없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고 이러한 흐름들은 너무나도 시시각각 빠르게 순환이 돼서 변화를 하고 있기 때문에 우리가 여기에 맞춰서 환율이 올라가니까 우리가 수출주를 사야 된다. 오히려 뭐 원화 강세가 있으니까 수출주는 피해야 된다. 이런 식으로의 투자 자체를 섹터를 구분해서 보는 거는 살짝 저는 무리가 있는 구간이 아닐까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은 이제 수출주를 보지 말아야 한다라는 시선이 무리라면은 그러면 그러니까 고환율로 피해를 봤던 업종을 보는 것도 조금 무리일까요? 그 반대로 반대 입장에서는 어떻게 보세요? 그거에 있어서는 이제 어저께 그 항공주들이 상당히 많이 그래서 시세를 좀 이어갔던 모습들이 인상적이었는데 저는 개인적으로 항공
항공주 안에서는 대한항공 같은 경우에는 좀 긍정적으로 보고 있거든요. 왜냐하면 MRO 관련돼서 지금 미국 쪽에서 항공 쪽 MRO를 우리나라와 또 협약을 하는 걸 원하고 있다. 그래서 대한항공을 방문했다라는 또 이야기가 어저께 나오면서 항공주들의 시세는 저는 추가적으로 좀 상승을 더 갈 수 있게 만들어줬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항공주는 우리가 이제 뭐 국제유가도 많이 빠지고 또 원달러 환율에 대한 부분들 이런 것들을 하면서 뭐 유류비라던가 그리고 리스비 여러 가지 이런 항공유 이런 것들에 대한 부담이 완화가 될 것이라는 이야기 나왔는데 이 이야기들은 예전부터 좀 나왔던 이력들이 있어서 앞으로 실적에 대해서 얼마나 도움을 줄 수 있을지 이게 기간적으로 정말 실적에 도움이 돼서 숫자로 찍히는지에 대한 부분이 더 명확해져야지 시장에서는 시세가 강하게 이어가지 않을까라고 보고 있고요. 저는 항공 관련돼서는 MRO 관련된 또 모멘텀이 새롭게 나왔기 때문에 대한항공 쪽은 좀 긍정적으로 보고 있고 한진칼이나 대한항공 이쪽 종목군들이 저는 더 좋다. 그리고 뭐 여행객 수요도 최근에 일본 여행객 엄청나게 많이 늘어났고 또 지금은 조금은 비수기긴 하지만 여름 들어서는 이제 또 성수기로 진입을 하다 보니 시장에서는 이런 수요, 여행 수요에 대한 부분들도 좀 초점을 맞추고 있는데 이번 실적 발표 때 좀 한번 봐야 될 것 같고요. 그 이후에 또 숫자에 대한 부분들 앞으로 성장할 수 있는 모멘텀이 나와줘야지 더욱더 강한 시세가 가능하지 않을까 저는 좀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네. 일단은 그래도 항공주 쪽으로는 긍정적으로 흐름 바라보시면 좋겠고요. 실질적으로 고환율 자체가 어느 정도 잠재되면서 항공주들의 수급이 들어오는 게 확인이 됐고 추가 시세도 조금 확인을 해볼 수가 있다라고 하셨기 때문에요. 그런 뷰로 시장은 보시면 좋겠습니다. 다만 그 고환율이 이제 꺾였다라고 해서 수출주들을 또 너무 부정적으로 보는 거는 또 아니다라고 하니까요. 이 안에서도 투자 전략을 잘 세워보시면 좋겠고요. 제가 이제 또 한 가지 여쭤보고 싶은 게 이제 FMC 회의 때는 일단 동결이고 그러니까 스탠스 자체는 매파적인데 일각에서는 연준 자체가 미국 국채를 사주고 있다. 그러니까 이게 한켠에서는 또 양적 완화잖아요. 그래서 굉장히 비둘기파적인 스탠스다. 이런 얘기도 또 나오더라고요. 좀 깊이 있는 얘기가 될 것 같은데 대표님 어떻게 보세요? 저는 개인적으로는 비둘기파적이었다라기보다는 이번에 연준의 이야기를 보면서 참 고집이 강한 사람이다라는 생각을 많이 했었는데 일단 뭐 큐티라던가 이런 부분보다는 하나 시장에서는 좀 봤던 부분들은 그거 같아요. 지금 경제 성장에 대해서 미국이 1분기에 역성장을 했는데 이게 수입에 대한 부분들 갑자기 급증을 하다 보니까 그랬던 거였다. 그리고 미국의 GDP 성장률에 대해서는 다시 한번 좀 상향 조정이 될 것이다라는 이야기로 시장이 우려했던 부분들을 좀 불식을 시켜줬던 부분들 이런 거라고 생각을 하고 있고 저는 개인적으로 이제 파월의 발언이랑 이런 것들을 봤을 때는 뭐 대통령을 만나고 싶은 생각도 없다라고 이야기를 했고 그리고 먼저 만나자고 한 적도 없다. 없죠. 어떤 네. 대통령도 뭐 이런 식으로 발언을 했는데 저는 좀 고집이 굉장히 강하고 미국 대통령이 원하는 쪽의 카드와 이야기는 좀 해주지 않지 않았나라고 좀 판단을 했습니다. 네, 한번 저희가 또 FMC 소화하는 과정에서 포인트를 좀 짚어봤고요. 그러면 이제 대표님께 여쭤보고 싶은 게 이게 저희가 사실은 외환 보유액 쪽 이야기도 또 시장에 나오기는 했습니다. 외환 보유액 감소 때문에 환율이 조금 위험할 수 있다. 그러니까 고환율일 때 우리가 대응할 만한 보유액이 굉장히 적은 거죠. 이거 역시도 시장의 리스크로 가져가야 될지 어떻게 보세요? 그러지는 않아도 될 것 같은 게 일단은 물론 지금 2024년 말 대비해서 5개월 연속 계속해서 좀 줄어들고 있는 양상이라고는 이야기가 나오고 있고 아무래도 월별로 감소폭이 좀 확대가 되다 보니까 시장 우려 자체 시선들은 좀 심화가 되고 있는 상황이기는 하지만 전문가들의 의견을 좀 종합적으로 살펴보면 아직까지 위기라고 말하기에는 좀 가능성이 낮다라는 이야기가 더 지배적인 그런 상황이다 보니 저도 이런 이야기가 최근 들어서 많이 좀 나오고 있는 것 같아요. 근데 이 부분에 있어서는 그렇게까지 아직은 그렇게 우려할 정도는 아니지 않을까라고 보고 있어서 이런 부분들을 물론 간과하고 지나갈 수는 없습니다. 계속해서 체크를 해야 되고 또 원달러 환율 같은 경우에도 우리가 연휴 기간 때 워낙 또 변동성이 많았잖아요. 세계 시장 흐름 자체가. 그래서 계속해서 급변하고 있기 때문에 이런 부분들이 또 앞으로 어떤 행방 쪽으로 갈지는 봐야겠지만 이걸로 인해서 투자를 우리가 못하거나 지연되거나 하는 일은 없어야 될 거라고 보고 있고요. 저는 시장 분위기가 제가 예상했던 것보다는 굉장히
굉장히 잘 흘러가고 있는 것 같아서 투자하기에 지금 시장은 좀 적합하지 않나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